자, 일단 시장 소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오늘 화요일 코너 같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로 차장 별로 관심 없는 금리 얘기하고. 네. 아, 관심은 있죠. 그건 있죠. 네, 저도 대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빚이 없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있는데 네. 어제 아까도 이제 장전에 방송 전에 잠깐 네, 보여드렸지만 문자 보여주셨잖아요. 예, 금리의 기준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금리 산정할 때 기준금리가 있고 네. 거기 가상금리가 있는데 그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올랐더라고요. 아, 조금 은행에서 예. 그 문자가 왔다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예. 네, 현재 시중 우리가 이제 0.75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금리.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쓰고 있는 거는 거의 기준금리가 1%에 육박하에 있거든요. 0.98 뭐 이 정도로 돼 있으니까 많이 좀 올라갔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에 대한 것들도 이게 시장 전체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열어두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를 먼저 맞고 기다리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자꾸 이제 매 맞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하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니까 네. 우리는 근데 맞는 거죠. 금리 인상은 상승은 주식시장에는 항상 부정적이다라는 공식 등식을 대변하잖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워낙, 그게 이제 특수한 그렇지는 상황이었기 않은데 때문에. 발표하고 나서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는 안정이 되는데 네. 그 전까지의 공포감이나 그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올리네 마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확 올려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건드리지 다음에는 말고. 악재가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오늘 동결을 해도 그러면 11월에는 거의 인상적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매파적 발언이 네. 나올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 그렇죠. 수 있거든요. 많이 불안하죠. 네. 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는 금리고 그거는 뭐 이따가 10시경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니까 네. 뭐 그때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뭐 좀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찌 됐건 간에 동결이냐 인상이냐는 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시장에는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거 만약에 동결하더라도 크게 호재는 아닐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인상하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원화 절상에 대해서 환율이 좀 내려가면은 주식시장이 꼭 악재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최근에 환율이 너무 좀 근데 많이 올라가죠. 빠르게 올라가고 네,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는 이따가 매크로 변수는 매크로 변수고 오늘 마이크로 변수 네. 얘기해 줄 거잖아요. 네, 예. 수소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이제 7일 날 그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수소 경제 성과 및 수소 산업 수소 선도 국가 비전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정부가 이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수소 산업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크게 이제 확실하게 밀겠다라는 이 산업 부분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밀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뭐 당위성은 공감이 돼요. 뭐 네. 자원 빈국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네. 또 유가도 들썩이고 있고 천연가스 값도 들썩이고 있고 그거 하나 나오는 게 아직은 없잖아요. 네. 물론 잠재되어 있는 부존 자원은 뭐 해안 쪽으로 들어가면 200m 옛날 우리 늘 지리 시간에 배웠던. 네. 네. 지금 뭐 저기 칠광구 쪽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적 타산성이 아직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가장 좋은 부분들은 칠광구 쪽에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삼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독자적인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석유의 자원보다는 이제 그거를 석유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산업에 전환하기 위해서 엔진이라는 게 발명이 됐고 그 엔진을 구동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 에너지가 모든 이런 생활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수소로 갖다가 그냥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엔진 역할을 하는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점점점 효율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로 이렇게 전환했을 때는 그 석유의 의존도를 확실하게 많이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이제 그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에너지 자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골고루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 부분들도 우리가 퇴보하지 않고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퇴보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소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가 이제 한국의 현대차가 1위로 나가고 있죠. 네네. 현대차 그룹이 1위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도요타가 2위입니다. 전년도 이제 현재까지 수소차 점유율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49% 정도가 되고요. 도요타가 한 38%, 나머지가 이제 기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요타가 미국의 상용차 업체 캐니스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서 2023년 미국에다가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BMW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IA라는 모빌리티 발표하는 데에서 수소 전기차 모델 iX5를 이제 iX5 하이드로젠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다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볼보랑 협력을 해서 이제 합작사인 셀센트랙이라는 회사를 출범을 했고 르노는 플러그 파워랑 협력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나 이런 쪽도 친환경 차인 이 수소차 형태로도 이제 빠르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던 게 2023년 넥소의 부분 변경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고요. 기존에 이제 넥소가 모델이 나온 지가 좀 이제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부분 변경 모델로 나오고 있고 스타리아급 옛날에 스타렉스라고 있는 그런 스타리아급 이제 대형 밴 SUV도 네, 요즘 출시. 뭐 도로에 많이 보이더군요.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로만 나왔는데 이걸 이제 수소차 부분도 나오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트럭이라든지 우리 이런 부분들 이런들보다는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옛날에 스타렉스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가볍고 활용성이 좋은 이제 수소 쪽도 상용차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시할 예정이고 25년에는 팰리세이드급으로 이제 대형 SUV를 이제 출시하고요. 2028년에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 상용차라는 네. 부분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승용차가 있고 네, 그렇죠. 트럭이라든지 좀 묵직한 그런 저도 이게 뭐 중대형 차라고 하기는 상용차는 이제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쨌거나 덩치가 큰 걸 움직이는 출력이 필요하고 네, 예. 전기차로 가는 대세는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네. 기존에 이제 이 배터리를 쭉 장착해가지고 충전하는 식의 전기차가 아니라 네. 수소 탱크를 달고 수소 연료를 전기로 바로 치환해가지고 네, 그렇죠. 출력을 높이는 네. 이게 이제 수소차의 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현재도 상용차 쪽 라인업에 보게 되면은 리비안이 가장 이제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미국 네. 차. 근데 그 외에 모든 이제 상용차에서 전기차는 아직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그거에 짐을 싣고 몇 톤에 대한 짐을 싣고 그렇죠. 배터리 움직일 무게가 때 워낙 예. 무거우니까 그 고출력을 얻으려고 그 배터리를 장착하면 배터리 무게만 너무 그쵸. 무겁잖아요. 예. 그래서 차량 자체가 무거워지. 수소차로 얘기하는 수소 연료 전지 네. 이 개념은 이제 최근에 저도 공감이 좀 돼요. 네. 예. 예. 지금 현재 가장 수소 상용차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게 유럽 쪽,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납품을 하고 있죠. 현대차에서 대형 트럭 형태로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유럽 규정에서 아직은 이제 그
수소 탱크가 350바 정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700바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압력의 그 탱크 자체의 압력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그 안에 수소를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스택이 하나가 들어가는 차가 있고요. 더 많은 출력이 필요를 하게 되면 스택을 2개를 장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엔진이 2개가 들어가는 형태로 마찬가지인데, 이걸 장착을 해서 충분한 충분한 출력을 얻어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차들로 가고 있고요. 궁극으로는 아마 이게 조선 해양 쪽으로 예, 예. 지금 현재 진출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배에다가는 이제 수소 탱크를 거기다 싣고 다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암모니아 추진 체계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좀 암모니아로 많이 분해하는 암모니아를 추진체로 이용하는. 추진체로? 예, 단순히 예. 분해하지 않고 그걸로 이제 순간적으로 분해해서 바로 써버리는 형태로 가겠죠. 암모니아의 원소 기호가 NH3. 예. 그죠. 그래서 그 H가 수소지 않습니까? 그 N이 질소. 네.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 이동 간에 네. 그 수소를 직접 하게 그 되면 주말경에 나온 뉴스가 이제 한화하고 한화 임팩트가 8일 날 원익 머티리얼스하고 원익 홀딩스하고 함께 이제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 네. 요 뭐 MOU 체결했다고 나오던데. 네. 이게 이제 암모니아를 이제 그냥 수소를 갖고 오게 되면은 부피가 너무 팽창되니까 네. 이거를 압축하고 저희 액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네. LNG보다는 더 낮은 한 몇십 도 정도 더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이 그런 우리 LNG선 추진선 같은 경우도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도 할 수가 있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질소를 섞어주기만 하면은 이게 암모니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이제 낮은 온도에 그렇게 극저온까지 안 가더라도 액화시켜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이 좀 용이한 상황이죠. 그걸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와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려면은 그럼 분리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질소가 남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또 활용도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비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가 이송할 때의 그 가장 좋은 부분으로 지금 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좀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딱 할 때 차량이든 뭐 배든 어떤 뭐 생활 속에서 하든 그다음에 발전소를 수소 발전기로 돌리든 이런 부분들로 갈 때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저장할 수 있는 탱크 부분하고 그거를 만드는 스택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수소 연료 탱크를 지금 만들고 납품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앞으로 계속적인 매출 증대가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네. 롯데케미칼이 이제 수소 저장 용기 상용화 파일럿을 공장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알루미늄 저 화면은 혹시 이렇게 뭐 카메라, 스마트폰 있으시면 사진 찍어 놓으시면 조금 자료로 좀 활용하시면 네. 좋겠네요. 예. 롯데 알루미늄 인천 공장 내부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02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완공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그 탱크를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일진 하이솔루스처럼 이제 탱크를 공급하겠다. 뭐 그리고 운송간에 일반 우리가 차에 들어가는 탱크 외에도 그거를 수소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트럭에 들어가는 이송 장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탱크들도 같이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소재인 효성 첨단 소재. 예, 여기에 효성 첨단 소재가 국내에서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죠. 이 탄소 섬유를 플라스틱 용기에 감아 가지고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를 높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탄소 섬유 관련돼 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관심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코롱인더 보게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코롱인더가 타이어 코드, 차량용 에어백, 아라미드, 그다음에 인공피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수분 제어 장치입니다. 이게 수소를 이제 스택에서 만들게 되면은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그게 H2 물이 돼가지고 배출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 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부식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부분을 코오롱인더에서 만들어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고 넥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장 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모비스. 네. 예.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 다른 이슈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수소 관련된 이슈로는 탑픽은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네.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세부적으로는 밑에 기업들이 예, 좀 달려 있고 저장용기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 뭐 작은 기업들도 왕왕 많이 언급이 있죠. 되게 되는데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작은 기업들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오늘은 큰 기업 위주로 좀 정리돼. 이게 이제 크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네. 다음 주에는 작은 기업들 일단 정리할 네. 부탁 한번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소 얘기. 수소는 사실 단기 흐름은 아니고 대세적인 트렌드와 굵직한 그 무게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하여튼 사활을 걸고 추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권. 단순히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 아니라 네, 그렇죠. 수소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새로웠고요. 중간에 지금 속보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조금 네. 집중을 제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오늘 소문으로 들었어 얘기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